안녕하세요. 재활 필라테스 트레이너 문희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올린 첫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필라테스의 역사와 10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필라테스의 10가지 원칙 리뉴얼 버전입니다. 이미 한번 다뤘던 주제지만 필라테스의 10가지 원칙은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함에 있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면서 숙련자가 된 이후에도 항상 기리고 있어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꼭 한번 더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에는 10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인지, 균형, 컨트롤, 효율성, 집중, 중심화, 정확성, 흐름, 호흡, 조화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동작을 실시할 때 지금 하는 동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움직임과 근육 간의 관계 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저 동작을 할 때 코어를 안정적으로 잘 잡아놓고 동작을 하는지, 타겟으로 하는 근육에 자극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요추를 받치고 있는 팔과 움직이고 있는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동작을 따라만 하고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과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 합일되어 움직이도록 인지를 하며 운동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균형. 골반과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티저 동작을 할 때 종종 팔을 뻗는 것과 다리를 같은 위치에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심의 코어가 무너져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에서 먼 팔과 다리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컨트롤. 이 롤 오버 동작을 할 때 단순히 반동으로 동작을 하거나 복근의 컨트롤 없이 동작을 하면 타겟으로 하는 복근의 강화,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코어로 잡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여 몸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죠. 해당 동작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천천히 복근을 컨트롤하며 동작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율성.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려고만 하다 보면 목적으로 하는 근육에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이 분산되어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과 함께 동작을 실시하셔야 힘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해낼 수 있고, 올바른 관절의 움직임으로 부상 없이 타겟으로 하는 근육에만 효과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 사실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고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리포머나 캐딜락 같이 기구 필라테스에서 스트랩을 끼고 스프링 저항으로 하는 동작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이 행잉백 동작을 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잡고 있던 봉을 놓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협력 수축을 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척추의 과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심화. 위에 언급했었던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균형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코어에 집중하여 언밸런스하여 흔들리는 몸통과 사방으로 분산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겨 중심화를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콕스크류 어드밴스드 동작을 할 때 상체를 고정시키고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일지라도 코어 중심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중심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올바르게 동작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정확성. 계속해서 이 동작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리로 원을 그리며 동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리를 전체적으로 1시 방향까지 보내주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12시 방향 시작 자세를 취해주셔야 코어의 안정화와 복사근의 자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석적인 기본 동작으로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온전히 복사근의 자극을 줄 수 없게 되고 척추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흐름. 필라테스의 동작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첫 동작부터 마무리 동작까지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 동작 저 동작 하는 것이 아니라 워밍업부터 시작하여 매트에 예로 들어 abdominal, spine articulation, 브릿지, lateral flexion, 백 익스텐션 순서대로 섹션별로 프로그래밍하여 하나의 시퀀스로 흐름 있게 트레이닝을 해야 몸에 부담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호흡. 개인적으로 10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중요하지만 필라테스의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호흡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코어의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 링크를 밑에 걸어드렸으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조화. 신체의 근육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히 하나의 근육군으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의 타깃인 대퇴근을 보면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대퇴내전근 등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죠. 하지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하체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육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복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 등 코어를 활성화하여 대퇴부에 자극을 줄 때 서포트 해줘야 하고, 상체 또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타겟으로 하는 곳은 하체 쪽이지만 올바른 자세로 코어 중심을 잡으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육들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필라테스의 모든 동작들을 수행할 때 구분 동작 하나씩 조화롭게 하나에 연결된 동작으로 실시해 주시는 것이 조화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10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은 잘 지키고 어떤 것은 잊어버린다면 조화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연습과 경험이 쌓여야 신체와 정신에 녹아들어 본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10가지 원칙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꾸준히 필라테스 트레이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의 10가지 원칙을 2년 만에 간단하게 리뉴얼로 다뤄봤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영상들은 리뉴얼 영상으로 오늘처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